천미애수님, 중앙동 성당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자신부 홍찬호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랜만에 교리를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잠깐 우리들의 이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즐거운 교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 고맙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교리 시간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마테오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겨주시는 그런 것과 같다. 그 재산이 바로 탤런트죠. 탤런트. 그래서 탤런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어보고 문제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답변해 보면서 탤런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탤런트 얘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내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쵸? 일단 탤런트란 말도 들어보긴 했죠. 탤런트 연예인. 그쵸? 연예인 탤런트.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연예인들 탤런트 이러잖아요. 탤런트. 그 탤런트가 영어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재능 뭐 이런 거잖아요. 재능 아니면 뭐 이렇게 특출함 그런 거죠. 그래서 탤런트 우리는 약간 나랑 거리가 있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감 없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은 진짜 재미없었죠? 좀 제가 봐도 재미없었어요. 저도 편집하다가 졸아가지고 또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얼굴 맞았어요. 아,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탤런트 비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좋냐면 취미와 특기, 내 장기자랑 아니 내 창기가 아니고 장기랑 내 취미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아 이게 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재능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 내 특기, 내 재능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연결이 돼요. 내 삶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나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탤런트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고 드는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한 부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그때 질문 준 친구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 시간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읽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질문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똑같은 탤런트를 주신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탤런트를 맡기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1탤런트씩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는 5탤런트 맡기고 누구한테 2탤런트 맡기고 누구한테 1탤런트만 맡겼어요.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이거랑 또 달라요. 마테오복음은 이렇게 다른데 루카복음은 똑같이 맡겼다고요. 1미나인가 뭐 해가지고 그 화폐를 똑같이 맡겼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루카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좋잖아요. 왜 마테오는 왜 다르게 합니까? 2죠? 5, 2, 1. 그래서 뭐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왜 굳이 갚아야 합니까? 아니 줬으면 땡이지 왜 갚으라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런 질문들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창조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하고 이 일을 해야겠다 라는 그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방송인들도 인기가 많대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외모나 이렇게 몸매가 좋죠, 굉장히.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방송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캐릭터를 지니고 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외적인 이렇게 아름다움을 어필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인기를 얻고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뭐랄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어디다 들이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예, 진짜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일부러 거리를 둔대요. 사진 찍을 때 그 옆에 서면 안 돼요. 그 옆에 서면은 극과 극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야 돼요. 저기 딴 데 가서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해요. 왜냐면은 뭐 제가 제 얼굴을 잘생겼다 생각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외모가 잘생기면 여자들이 자꾸 따라다녀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와 잘생겼다 너무 좋아요 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전 그게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에 맞게 적당히 못생긴 얼굴을 딱 갖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외모에 그래서 만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더 잘생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토커를 아주 싫어요. 따라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달란트는 그런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 어떤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싶은 일 하느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거 안 줬어요? 나 이거 잘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질투. 저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펜트하우스에서도 질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 전현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어 하면서 막 야! 하고 아니 그냥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왜 그거를 뺏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것도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자꾸 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아주 웃긴 드라마였어요. 아주 막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배우들이 이뻐서 봤는데 그래요. 그냥 좀 그래요 내용은.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 저기 뭐냐 네. 질투할 수 있어요. 나 왜 이거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질문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탤런트에 비유해서.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는 세 가지 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순서대로 말할게요. 살면서 만났던 탤런트. 첫 번째는 노래예요, 노래.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이래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그랬어요. 제가 성악반을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서 성악반을 들었었는데 성악반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과찬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겸손한 척을 했죠. 그래서 과찬이십니다. 이랬는데 내가 당신을 왜 과찬해?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전 당황했죠. 근데 아니 나는 신부님들 수업할 때도 이렇게 막말하고 반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 학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굳이 띄워줄 이유가 뭐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대 목소리는 굉장히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죠 그때.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면 그대는 성악가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신학교 쫓겨나면 성악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악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호흡법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아니 내가 숨 쉬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편안하게 숨 쉬는 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성악가가 될 생각은 없다라는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음대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많이 시키셨어요. 트레이닝을 시킨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음악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저한테 피아노 알려주시고 그리고 동요 부르는 거 이렇게 불러봐 하면서 이렇게 이 노래 어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동요 대회를 나가서 계속 상을 받아왔어요. 상을 받아왔는데 서울로 이사를 와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동요대회에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느라고, 그쵸? 재능, 뭐랄까. 재능 기부가 아니죠. 기부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니까. 재능을 키워나가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거 학습하는데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은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쭐이 나겠죠, 나중에. 너 왜 음악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하면 저 할 말이 없죠. 죄송해요. 이러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점. 그렇다는 점. 그렇고 노래는 제가 이제 언젠가 쓸게요.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노래 재능을 주셨으니까 노래를 통해서 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교회 음악기관에서 봉사할 생각이 있느냐?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말고 저는 평신도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직자로서 뭐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식도 아주 멍청해요. 음악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일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 그렇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축구입니다. 축구. 저는 축구를 강론 시간 때도 한 두 번 정도 말했지만 엄청 열심히 했고 유명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진짜 유명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평소에 축구를 안 보던 친구들도 저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나와서 응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와, 와, 재밌다. 그리고 홍찬 화이팅! 이러면서 웃긴 애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덕분에 힘이 많이 났죠. 근데 아무튼 그랬고 저기 축구는 저는 잘하지 않았어요. 잘하진 않았고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노력해서 했고 그리고 나름의 그런 장기도 있었어요. 저는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체력 회복 속도가 빨라서 체력전을 일부러 유도해가지고 보통 젊은 애들은 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멋있게 잘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잘하죠. 왜냐면은 겉멋이 얼마나 충만한 청소년들입니까? 그래서 다들 겉멋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날뛰지만 체력전에 들어가면 제가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개처럼 뛰어다니거든요. 정말로 개처럼 뛰어다녀요. 개처럼 뛰어다니면 이제 제가 막 좀비같이 따라붙으니까 얘네들도 막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뛰다 보면 다 같이 지치죠. 다 같이 지치면 움직이기가 힘든데 저는 회복이 더 빨리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니네 괴롭힐 거야 하면서 공을 뺏어가지고 이제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그래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는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다 같이 축구를 했는데 그러면 공이 한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되는데 전 수비수였거든요. 수비수였는데 저한테 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 자리에. 저는 이제 제가 플레이하는 공을 쳐다보느라고 내 공 어디 갔어? 내 공 어디 갔어? 이러고 찾느라고 정신없는데 다른 형들 공까지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막 피해가지고 맞을 뻔했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쟤 때문에 막혔어. 짜증나게 고2들한테 많이 욕 먹었어요. 고1 때 고2들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점. 그래서 그렇고 신학교에서는 축구를 열심히 안 했어요. 어떤 선배 신부님이 너 축구 좋아한다며? 나 근데 너 운동장에서 너 본 기억이 없는데? 맞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운동은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 신학교는 학년별로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점. 그렇고 뭔 얘기하고 있었죠? 축구. 그래서 축구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노력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형. 노력을 해서 내가 한번 축구 선수 돼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축구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그 친구들은 완전 수준이 달라요, 저하고. 저는 노력해서 이렇게 다 공의 정확도나 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렇게 축구 활동을 할 만한 능력을 키워나갔지만 천재들은 타고났어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노력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고2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축구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접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탤런트라는 거죠. 몇 탤런트가 있다. 하느님이 주시는 그게 있다. 나한테 안 줬다.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저는 계산을 잘해요. 계산을 왜 잘하냐면 구구단을 외울 때 뭐 이렇게 맞으면서 그래서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계산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수학 문제도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제가 즐겨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전략 전술과 관련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바둑을 공부할 때도, 전 바둑을 좋아했는데 바둑 할 때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집 계산을 잘해야 돼요. 한 집 차이로 싸움이 나거든요, 바둑은. 그래서 내가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를 집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는 암산은 잘 안 돼요. 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산이 잘 안 되니까 바둑을 그만뒀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삼국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게임도 마찬가지죠. 공격을 한번 딱 하면은 얘가 체력이 몇이 남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얼만큼 움직여서 이번에 맞으면 안 되고 다음 턴에 안 맞을 수 있게 얼만큼만 움직이고 요거를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계속 해야 돼요, 게임할 때. 그리고 삼국지뿐만 아니라 전 중고등학교 때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연예인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었거든요. 게임, 그 세계의 종족이 우주 전쟁을 하는 게임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라고, 거기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게이머들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프로게이머들 막 이렇게 각자 그 노력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그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경기를 시청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고, 이렇게 게임 채널을 보면서 프로리그, 그 다음에 개인 리그 이런 것들 다 챙겨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딱 계산하는 걸 좋아했죠. 아, 얘가 이 병력을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벌써 움직인다고, 저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빠르진 않아요. 저는 문과생이거든요. 문과생이라 계산이 빠르진 않고 계산을 복잡하게 할 줄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계산을 잘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문과 요즘에는 다 합쳐졌다고 들었는데, 과거에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2학년, 3학년 때 문과, 이과 갈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문과생이어서 갈라지기 전에 1학년 때는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면 4개를 공부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렇게 4개로 나눠졌었어요. 그때는. 저 근데 이 4개 중에서 놀랍게도 물리를 제일 잘했어요. 물리는 정말로 계산이거든요. 물리는 그래서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맨날. 그래서 물리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 아주 좋아했고, 전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기랑 뭐. 지금은 다 까먹어서 몰라요. 사실 모르고. 그렇고, 근데 계산을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해보면은 딱 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전 문과생인데 수학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맨날 수학만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찬호처럼 공부하면은 대학은 당연히 가야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전 멍청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나서 까먹거든요. 까먹어서 다시 공부하는 건데, 아 홍찬호 공부 열심히 하네,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아니야, 난 그냥 살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 딱 한 과목 있어요. 딱 한 과목. 신학교에서 수학을 쓰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과목 써요. 뭐냐면 논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논리학은 문장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집합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시간 가운데 집합도 이제 뭐 ABC 기호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속하고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학도 비슷해요.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참이면 이것이 거짓이면 이렇게 두 개 연관관계 했을 때 뭐 3단 논법 해가지고 뭐 이것이 진리고 거짓이고 진리면은 뭐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래서 되게 수학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학문을 되게 재밌어서 그냥 열심히 수업을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시험을 볼 때, 기말고사 때 이제 교수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 플러스랑 A랑 B 플러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학교에서 구분을 하래. 그래서 A 플러스 문제 10점짜리를 제가 준비했어요. A 플러스 받고 싶은 사람만 푸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점짜리 문제를 풀었을까요? 안 풀었을까요? 네, 안 풀었어요. 저는 공부를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서, 손 아파 죽겠는데 뭘 A 플러스 문제를 풀고 있어. 그냥 나는 점수는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그 A 플러스 문제 10점 버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 맞아도 몇 점이에요? 90점이죠. 네, 90점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제가 성적표를 딱 보니까 제 점수가 88.5점인가 89.5점이었어요.
딱 한 문제 틀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제 틀린 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암기력이 안 좋거든요. 아마 이렇게 기말고사 때 개념을 하나 뭐 실수해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틀렸을 거고, 저는 3단 문법 같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마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자랑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저는 계산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취미 삼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그런. 근데 저는 이제 탤런트로 생각해 보면 계산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좋아할 뿐이고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이 저는 이제 지니어스라는 프로를 많이 봤거든요. 그 천재들이 머리 쓰는 머리 게임 이런 거를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즐겨 봤는데, 저는 이과생들 그 천재들이 막 이렇게 엄청 빠르게 계산하잖아요. 걔네들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전 문과생이라서, 그리고 성격도 아주 되게 평온한 스타일이라서 느릿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네, 계산은 제 취미다. 축구도 제 취미다. 노래는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안 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어떤 모습들, 나의 특출난 모습들, 아니면은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한테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할 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나는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가장 좋은 때이고,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지낼 때 뭐 하면서 지내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탤런트 이야기 나눌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을 본 친구들은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야기거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즐거운 5월을 맞이하며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